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개념 있는 언어 생활. 특히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에게 개념 있는 언어를 쓰기를 바라는 이 작가의 좋은 마음이 드러나 있는 좋은 책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세금 폭탄과 조셉 피난처. 세금은 피해야 할 재앙인가? 다 같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물 땡땡, 땡땡 세일, 땡땡 돌리기, 핵 땡땡, 땡땡 게임, 시안 땡땡. 다들 짐작하셨겠지요? 땡땡에 들어갈 정답은 폭탄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린 폭탄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훨씬 자주 사용하고 있네요. 게임에도 등장하고 세일 전단지에도 등장합니다. 폭탄 세일이라고 하면 뭔가 엄청 싸게 파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마트를 향한 발길을 재촉합니다. 폭탄은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강조하려 할 때 종종 선택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법, 즉 종부세법 개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심하게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종부세란 쉽게 말해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땅이나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지금 직접 세금을 내는 입장이 아니니까 별로 고민할 일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자는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세금 더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반대의 진영을 대표해서 찬성론자와 토론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세금이 엄청 늘어나서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담과 공포를 심어주는 표현을 사용해야겠지요.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폭탄입니다. 잠깐 공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잔뜩 겁을 먹은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국민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 물리고자 할 때 의도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언어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곤 합니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을 드러내는데 이토록 효과적인 단어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폭탄은 대량 살상과 시설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전쟁 무기입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항이나 대형 빌딩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 그곳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가 되고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합니다. 장난 전화로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폭탄입니다. 세금 폭탄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종부세가 강화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무차별 폭격을 당할 거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아주 제격이지요. 하늘에서 새까맣게 쏟아지는 폭탄을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세금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의 힘은 프레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머릿말에서도 얘기했듯이 프레임은 어떤 현상을 보는 관점의 틀을 말하는데요.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 프레임이, 공감 가시죠? 비유하자면 내가 아무리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코끼리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코끼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내가 아무리 코끼리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코끼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과 틀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 눈앞의 풍경이 달라지듯 언어의 색깔을 좌우하는 프레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부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토론에서 찬성 쪽이 아무리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에 이미 폭탄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지요. 세금 폭탄이란 말을 프레임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다들 알고 있지요?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과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도로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짓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군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국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겠지요. 세금은 국가가 유지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탄이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편법이나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지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서 밀린 세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세금 기동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다양한 불법 행위들 중 하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피난처는 기업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버뮤다 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지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 세탁 같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범죄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요.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은 세계 곳곳에 조세피난처에 237개의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두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4년까지 그리로 송금한 금액이 총 49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 규모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피난처는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라는 말 속에는 세금이 일종의 재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건 피난이 아니라 회피지요. 그러므로 조세피난처보다는 조세회피처라는 표현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야 기왕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절세와 불법적인 탈세는 다릅니다.
절세는 생활의 지혜지만 탈세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지금처럼 폭탄이니 피난이니 하면서 세금을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바로 그게 사회 전체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읽고요. 나머지 이 좋은 글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 책 개념 있는 언어생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청소년이 있거나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청소년들 위해서 이 책을 권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